항등식 네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x에 대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 요거 봤죠? 나눗셈 하면서 요식 설명해 준 적이 있었죠. 나는 보통 나눗셈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검산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 식도 나는 검산식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라고 했었죠. 이 식이 또 대표적인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은 q, 나머지는 r이라고 하는 것을 곱셈식으로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로 표현해 준다.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로 나눗셈에 대한 문제가 다음 단원부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텐데, 나눗셈에 대한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식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직접 나눗셈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항등식을 만들어서, 요와 같은 항등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문자를 바로 3번 미정계수법에서 배웠던 특히 이제 계수비교법을 쓰기는 조금 힘들고 주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로 변형해서 풀이를 합니다. 나눗셈에 대한 문제를 주로 이렇게 항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예를 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플러스 2고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옆에 보면 나눗셈을 직접 했죠. 이거를 항등식으로 이렇게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플러스 2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 요와 같이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고 라와 같은 식, 요 식을 우리는 이제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개해보면 결국은 이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이거 나머지는 이거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옆에 있는 나눗셈이 없어. 그 다음에 주로 뭘 구하라고 많이 하느냐면 나머지를 구하라고 많이 해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뭘까요? 희한하죠? 몫을 구하라고는 잘 안 하고요. 나머지를 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를 나눴을 때 몫은 잘 모르니까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보다 많아. 2차식으로 나눴지? 나머지는 보다 많아. 1차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요. 요거 중요합니다. 주로 나눗셈에서는 이 나머지를 구하라고 많이 하는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기본 1차식으로 ax 플러스 b 이런 모양으로 써줘야 돼요. 만약에 얘가 3차식이었어. 그럼 이건 2차 형태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항등식이에요. 얘가 나머지예요.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a 값하고 b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항등식에서 a, b를 뭐라고 한다고? 미정계수라고 한다고요. 그 미정계수만 구하면 나머지가 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수치대입법을 사용하는데 qx 앞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굉장히 중요해. 요거를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주로 x에다가 1 한 번, 마이너스 1 한 번을 보통 대입을 하는데 x에다 1을 대입하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3 빼기 4가 될 거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세 개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전체가 어쨌든 0이 될 거야. 더하기. 여기다가도 1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보면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식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식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근데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0 되는 거지. 요거 세 개 곱해져 있는 건데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어느 하나가 0이니까 이 전체가 보나마나 0이 되겠죠. 그래서 0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식 하나가 만들어지고 요렇게 식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두 식을 잘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A값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2B가 마이너스 4니까 B가 마이너스 2죠. B가 마이너스 2면 A는 여기 대표해볼까요? B가 마이너스 2면 A는 3이 되는 거겠지. 그럼 요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3x-2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3x-2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지만, 문제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설명인 거지. 주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미정계수법 중에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눗셈을 항등식을 만들어서 풀이하는 방법, 요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주로 물어보는 게 몫을 구하세요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해요. 또는 나머지가 주어져 있으면 식 자체적으로 이제 문자를 포함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해서 나머지를 수치대입법으로 구한다든가, 어차피 qx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들을 대입해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나머지를 구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있는 미지의 문자, 미정계수를 구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 항등식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단원부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나눗셈을 곱셈식으로 고친 거, 요거 항등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